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계절의 어머니이자 가정의 달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되면 소중한 얼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가족이, 또 누군가는 인생의 길을 열어준 스승님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5월이 되니까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은영 씨. 저는 스승의 은혜가 생각나는 5월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 제가 좀 사고를 많이 치는 학생이었는데 저를 처음으로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제 그 5월이 되면 좀 생각이 나면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큰 학원의 원장님이 돼 계시더라고요. 네. 성공하셨네요. 네, 그래서 박성필 선생님 잘 계시죠? 네, 아마 제가 활동하는 것도 좀 듣고 계실 텐데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친구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신선한데요? 친구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4년을 같은 반과 같은 과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이 친구는 기독 학생회, 저는 불교 학생회. 이 친구는 또 이제 퀸을 좋아하고 저는 락 음악 본조비를 좋아하고 좀 약간 많이 다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좀 싫어하고 얘하고 나는 좀 안 맞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그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참 너나 나나 참 달랐지만 서로가 말로 먹고 살고 있구나. 예. 바른 말만 하면서 살도록 하자 우리가. 아, 생각 진짜 많이 나시겠어요. 예. 휴나 잘 살아라. 미국에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저는 그 이맘때가 저희 검찰에 있을 때예요. 그때 처음에 임명받아서 대전에 갔는데 4, 5월에 저를 항상 찾아오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게 황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그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와요. 올 때마다 그 사탕을 꼭 하나씩 갖고 와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할머니인데 이맘쯤 되니까 과연 지금은 어떻게 무얼 하고 계시나 하는 궁금한 마음이 좀 들어서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5월 하면 10년 전부터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정치의 정자도 모를 때 정치의 길을 걷게 해주신 분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5월 23일이 벌써 서거 10주기가 됐어요. 생전에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민주주의의 최후에 오르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요즘 정치 갑갑한데 다시 한번 이 생각 좀 절실하게 들고 다시금 이런 거 가슴 깊이 되새기는 5월입니다. 제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요, 소중한 분에게 마음속 얘기를 전할 수가 있는 5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제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도령 마루랜 헌질 아라지쿠가 연날 4.3 학설터여 수다마는 해심상하게 보낸 세월에 이제 꽂인 해태 동산이랜 불러나쓰게양 요지금 해태상을 취화불멍 또시 연날 이름을 대초잡 말씀 아프주만 기억해사 헐 이름 도령마루 조주 불러줍서양 요지금 서귀포시에서 청소년들이 모닥치기 허영 두드려 불고 금품을 빼앗아본 썩지글랑 헌소건이 있었수다. 교육당국은 또시 영헌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여산을 잘 허고 도해주기를 기다리는 또난 학생은 어신지 조조시 솔펴봐사허쿠다. 어린 아기가 이신 가정에 짓거진 소식이 있수다. 이제부턴 만 6살 미만의 아기가 이신진 몬딱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수다. 이 땅의 아기들 몬 건강하고 코사턱에 자라기를 빌멍 무영판 이수 모치쿠다. 네, 제주공항에서 신제주로 넘어오는 길목에 놓여있던 해태상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해태상 때문에 그 지역이 오히려 해태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는데 말이죠. 해태상이 40여 년 만에 철거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주희 씨, 느낌이 어떠세요? 해태동산 하면 저같이 이제 40대 연령대 이후의 분들은
봄 소풍, 가을 소풍 장소로 아마 추억들이 좀 예. 있으실 거예요. 보시는 요즘 같으면 시청자분들께서도. 거기를 왜 가지? 네.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북초등학교에서부터 쭉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적당한 거리였던 거예요. 오고 가고 하기에. 그래서 해태동산 하면 소풍 추억 떠오르는데요. 저희는 송충이 잡으러 가는 송충이. 그렇게 즐거운 그런 곳은 아니었고 거기가 이제 소나무밭이 많잖아요. 하긴 예전에 송충이 많이 잡아오라고. 그렇죠. 네. 송충이를 학교에서 단체로 갔었어요. 예, 그랬어요. 잡아오라고 왜 했어요? 잡아요? 그게 이제 뭔가 갉아먹고 그, 네, 피해를 박멸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서. 의미에서 이제 거기 갔던 장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구에 해태상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 보니까 해태동산으로 불렸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요. 1970년 초에 해태제과에서 광고 목적을 이유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너무 직접적이에요. 네, 불렸었어요. 다른 상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 도령 모루 명칭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양반집 도령들이 그 대정현과 제주성을 오고 가다가 잠시 쉬었던 고개라서 도령 모루라고. 그 도령이 그 도령이에요? 네, 그 도령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명칭의 유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근데 왜 이 바꾸려고 하느냐 봤더니 여기가 예전에 이제 가슴 아픈 역사 학살터 사삼 학살터의 한 장소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올해 사삼 7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가슴 아픈 역사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도령 모루로 이제 불리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4월 6일에는 이렇게 희생당하신 이런 원혼들의 넋을 풀기 위한 사삼 해원 상생굿도 열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개문그 해태상 어디 가신고 하실 텐데요. 그 해태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또 재앙과 뭐 화재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라는 의미에서요. 저기 산천단에 소방교육대 입구로 옮겨놨다고. 오히려 지금 딱 맞는 곳으로 갔네요. 그렇죠. 화재를 막아주는 혜택. 네, 그래서 모처럼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을 하는 제주시 행정 매우 칭찬합니다. 네. 아, 예. 박수 한번 네. 오랜만에. 네. 와, 뭐 잘해서 박수 치는 거는 저희 굉장히 오랜만인 것 네, 같은데 앞으로 매주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해태상이 보통 육지에서는 뭐 이렇게 궁궐이나 주요한 도시의 터에 해태상들이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뭐 이제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항 앞이니까 해태상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좀 사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이번에 좀 바로잡은 거더라고요. 이제 현기영 작가님의 이제 초기 작품 중에 도령 모르의 까마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시로 학살당하고 그 시신이 수습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었을 때 이제 그걸 쪼아먹는 까마귀들 그리고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추위와 뭐 기아, 공포 이런 것들을 또 쪼아먹는 권력자들 이런 것들을 좀 중의적으로 표현한 이런 작품이었는데 여기서 실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노형하고 연동 지역에 주민들의 희생 당한 이런 기록들이 많고 이 두 개 마을 외에도 뭐 이도, 이호, 해안 그리고 멀리 소길, 어도, 화북 여기서도 주민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14개 마을에 60여 명의 그런 희생자가 이곳에서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있고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실제 증언들을 좀 살펴보니까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기억을 가진 곳이었고 실제 그 작품에서도 그런 시신을 수습하고 몰래 밤에 수습한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던 이런 좀 마음이 아픈 곳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실태 조사가 100%좀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잡은 만큼 해태상도 옮겨가고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조사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마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뭔가 차분하게 좀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할 텐데 차들이 워낙 빨리 달리는 곳이어서 그런 생각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 이름을 찾게 돼서 다행이고 이제는 그 대중교통 기사분들 그리고 이용자분들 모두 말씀하실 때 도령마루 쪽으로 가주세요. 네. 해태동산 하지 마시고 네. 예, 서로 좀 맞췄으면 이름이 좋겠습니다. 좋죠, 도령. 예,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 저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중고등학생 간 집단 폭행, 금품 갈취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폭력 소식이 가끔 들리긴 하는데 이번 내용은 그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네, 제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정도 나이에서는 친구들과도 싸우고 뭐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한두 번의 비행도 가능하다고 보통 우리 뭐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거는 지금 저 이영재 아나운서도 좀 약간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정도가 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피해 학생 한 명에게 같은 중학생의 어떤 급우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품을 어떻게 이걸 또 빼갔는지를 보니까 이게 또 참 기상천외하더만요. 이게 또 아버지 핸드폰에 그 송금앱 이걸 깔게 해가지고 이거를 송금을 받아가지고 했고 금품을 주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걸 또 폭행도 하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걸 과연 이걸 그냥 10대의 단순한 치기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일이 커져버린 게 볼수 아닌가. 없으니까 구속이 됐겠죠. 보니까 이제 한 명이 구속됐고 크더라고요. 총 16명, 금액이 2천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학교의 어떤 부적절한 대응이라든가 교육 당국의 좀 약간 미온적인 태도도 좀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어난 일들인데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올해 1월에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위도 열고 했는데 결론은 조치 없음으로 나버린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거나 뭔가 결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 범행은 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학폭위 이후에도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부실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지난 2015년 전국의 초중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심의 건수만 학폭위에서 심의 건수만 19,968건. 이게 2015년인데요. 2017년에는 31,240건. 그리고 이 심의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재심을 신청한 건수도 2015년에 979건, 그러니까 2017년에는 1,8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 제주의 실태는 어떤가 들여다봤는데요. 2016년도에 159건, 2017년도에 215건, 지난해는 296건.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하면 괜당 문화 있잖아요. 이웃과 친척,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을 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부모와 부모 간에 부모와 뭐 교사 간의 어떤 이러한 관계로 영향을 좀 끼쳤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수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자, 예방책이 참 시급해 보이고요.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모 고등학교에서는 전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죠? 이것도 재밌어요.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전통교육. 그 좋은 전통 이어가기. 그래서 이게 좋은 전통 이어가기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단으로 이제 그 각 반이 학교 그 반에 학생회 간부 2명이 배정이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우리 제주도에 백호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즈음해서 이제 군기를 잡는 거죠. 응원으로 보여줘야 될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명분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못하는 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집단으로 이제 얼차례를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조용히 따라와 이러고 이래서 이게 근데 아주 심하게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가슴 부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20차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문제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몇 분이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런 이제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이어가는 거다라는 인식, 아직도 좀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좀 민감성을 더 좀 키울 필요가 있다. 다 좀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판례에서 실제 나온 얘기인데 진지충
설명충. 아이, 너는 왜 이렇게 진지하냐? 너는 왜 그렇게 설명만 하냐?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놀리는 이야기라고 특징을 잡은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판례에서는 이것도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사람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 2018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게 교육부에서 매년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학교폭력의 유형별 그 비중이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 17%, 스토킹이 11%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게 신체 폭력이 10%인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 게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8%가 나왔는데 이런 그 세대별로 사실상 학교 폭력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지금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좀 많아지고 있고 작은 언어 폭력에도 지금의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상처를 받고 학교 폭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민감성이 높아져야 선생님들도 이런 그 뭐 군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폭력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시선이 바뀌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조치 같은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민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들 간의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법적으로도 다뤄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다뤄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건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서 느낀 점은 그 학폭위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은 좋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은 좋은데 조금은 좀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폭에도 참여를 해봤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좀 민감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가해자, 본인이 실제로 피해자인데요. 그 과정에서 너도 잘못한 게 많잖아. 너가 먼저 유발했어. 이러면 또 가해자로 이렇게 또 바뀌어서 같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폭위에 참여하는 사람 등이 이제 아이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좀 더 세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우영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양육비는 뛰고요. 아이 한 명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제는 해당되는 나이의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박주희 씨, 반가운 소식인가요, 이게? 네, 시청자 여러분, 우영팟을 보시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네, 몰랑 손해보고 아랑 좋을 정보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까지는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지난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예,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뭐 신청은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저 IT 강국 코리아 집에서도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go.kr 여기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이게 수급 기준이 안 돼가지고 탈락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민센터로 가시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다시 직권으로 재신청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놓치고 따지지도 말고. 예. 지난해 전국 출산율이요 0.98명. 이라고 1명 미만으로 사상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1.2명이긴 합니다만 지난해가 4,800명, 그 전에는 5,000명의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아동수당, 뭐 어떤 자립에 대한 지원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좀 궁극적인 뭐 성차별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안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또 출발선부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정말 종합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은영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단 소득 상위 10%의 자녀들까지 다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 확대 정책이라면 굳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분들의 아이들까지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좀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그만큼 액수를 더 몰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무상급식의 논리네요. 어떻게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네. 굉장히 좀 오래된 어떤 그런 논리죠. 무상급식 얘기 나올 때, 무상교복 얘기 나올 때, 뭐 다른 지자체들,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교복 추진하는데 굉장히 잡음들이 또 전국적으로 좀 많은데, 그리고 이런 선별 수당들을 보편 수당으로 돌릴 때 늘 이제 나오는 반대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선별을 하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 커다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선별적인 수당이나 혹은 일 중심으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일에서 받는 어떤 이런 소득으로 생활적인 어떤 생활 비용 그리고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을 보전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좀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농민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좀 보편수당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고, 여기에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당에 좀 지자체에서 조금 더 보전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저는 이 보편적 복지는 당연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고소득자에게까지 왜 해라고 한다면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불평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고 이런 복지는 다 함께 누리게끔 하는 게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 복지 네. 개념이 많고 차별화돼서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네. 사회 안전망의 최소를 까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일정한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사회 안전망의 최소를 따라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전 도지사 후보와 전 도의원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영판 뉴스였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주도 교육청이 도입하기로 한 IB 교육과정을 두고 교육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요. 국제학교를 제외한 도내 공교육에서 시행해본 적이 없는 제도라서 더 낯설기만 합니다.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 때 저희가 꼭 찾는 분이 계십니다. 네, 뭐 아닌 척하지 마시고. 먼저 IB 교육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고재일 박사께서 오늘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는가?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구속하는가? 뭐죠? 네. 제가 지금 뚝딱지 같이 질문 하나 던져드렸는데 프랑스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관련한 내용이 전 국민들의 화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의 철학 문제. 문제가 한 줄이 나오고 그 시간을 그 질문을 4시간 동안 다시 푼 한번 거예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는가?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구속하는가? 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네. 심오한데요. 예.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4시간 동안. 예. 자, 뭐냐면 1808년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군인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 시험을 도입한 게 바로 바칼로레아랍니다. 이게 그러면 역사가 이게 200년이 20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취지가 과거 시험이죠. 시험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시험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작은 그랬지만 예, 다르다. 시작은 그랬지만 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이게 뭘까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중립국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스위스. 예. 스위스 제네바에 보면 이제 유엔의 각종 관련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아시아 뭐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에서 그 외교관들이 많이 모여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이 또 이게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학제도 다르죠, 교육 커리큘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국제학교 교사 몇 분들이 이거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 원래는 그 교사들의 소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소모임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표준화된 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서 차용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1968년부터니까 벌써 이것도 한 50년이 예.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요 교육 프로그램을 따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몇천 개의 학교가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기 외고 뭐 또 각종 뭐 국제 학교 등이 우리나라가 한 13개 학교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교육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수. 예. 아니, 소리하고 더 남았는데요. 또 쳐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성문 교육감이 이번에 이제 그 두 번째 임기를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의 교육 방식과 평가 방식으로는 이럴 수가 없다.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제주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기로 한 건데 일단은 올 9월까지 읍면 지역의 한 개 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첫 대상이 될 애들이 지금의 중학교 2학년, 그렇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 타이밍부터인데 1학년 때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만든 개정 교육과정을 수학을 하고 2학년과 3학년을 이 바칼로레아 IB 과정을 이제 수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학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IB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최종 승인을 치르는 시험이 11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11월에 또 수능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동시에 도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IB 테스트만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시를 통해 가지고 일단 대학을 가는 걸로. 제가 못하는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언제나 뒤에서 들어와요. 일단 공교육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준을 좀 높이자는 취지는 다들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준비를 거쳐서 동시에 시작하면은 뭐 학부모들께서 걱정이 없겠는데 제주와 대구 이 두 군데에서 첫 시도라는 게 아마 많은 우려를 끌어내는 그런 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몇 가지 지금 이렇게 실험의 어떤 대상으로 제주의 학생들에게 이 교과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마침 작년 11월에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특권 교육 그리고 귀족 학교 이런 것들이 될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이 맥락을 한켠 더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시험도 그렇고 이 학교를 인증하는 것, 로열티를 그 IBO에 제공하는 것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좀 사실상 위배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 시험 응시료가 100만 원.
원이라고 해요. 100만 원이고. 11월 달에 치른다는 그 시험. 네, 이 프로그램이 그 모든 단위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 시험 응시료가 한 100여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재정적 부담이 좀 큰 이런 사업들을 공교육에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지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은 공교육에서 대신 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1인당 네. 예. 1인당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대 비용,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 비용들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전교조에서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투자해서 귀족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점들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전교조뿐 아니라 그 교총도 최근 반대 입장을 전교조하고 최근에는 교총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했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학습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을 했는가 이런 문제. 읍면 지역인 경우에 꼭 뭐 학습 수준이 낮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그만한 교육을 받아와서 적응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것도 IBDP라고 해서 그 대학 진학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너무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대 총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요. 이 IB 도입의 필요성 굉장히 강하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육청만이라도 도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2017년도 6월에 이미 IB 정책 연구에 들어갔고 지난해는 TF팀도 꾸려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 중이고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뭐 IB 도입을 선언하거나 IB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무려 10곳이라고 해요. 수변으로 슬슬 네네네. 올라오고 있네요. 그 중에 이제 실제 도입하는 선두주자가 바로 제주시와 대구시인 대구, 예.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주입식 교육을 바꿔나가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 생각을 살리는 교육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많지만 기대 역시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제주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모험만 하다가 그냥 끝나게 될지는 아직도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그리고 기대가 있는 분들은 역시 학부모님들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2 자녀를 둔 박주희 씨의 엄마들은 이것이 궁금하다. 예. 주변에 또래들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마침 지난 주말 초등학교 동창 모임도 있었고 또 제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다 이렇게 뿌렸더니 정말 굉장히 전문적으로 댓글도 올려주고 관심도 관심들이 진짜 많았고 많으시네요. 또 관심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걱정과 우려도 비슷합니다. 내 아이 때는 시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 그리고 그거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 격차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들은 이것이 궁금하다. 그 첫 번째 첫 질문. 번째. 네. 제주도에서 캐너는 IB 교육과정 지금이랑 도대체 어떤 다른 것과 어떤 다른 것과 예. 전문적인 것들은 또 나중에 알려드릴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패널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 질문에 혹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IB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그 교육 시스템과 이에 따라 가지고 출판 교재가 있어요. 그 출판 교재를 가지고 9개 과목을 수업을 하고 예. 그 중에 영어하고 이제 그 예술 이런 것들은 이제 2개는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7개는 한국어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뭐 실력이 좀 차이가 그러니까 나지 뭐 않아도 되겠네요. 수학이라든가 뭐 과학, 뭐 어떤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 IBO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예전에 냈던 그 시험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좀 잠깐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번 내가 풀 수 있겠구나 하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사실상가 아니죠? 사지선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그냥 딱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세계대전이 어느 정도로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보는가? 많이. 아니, 예.
만점인데요? 두 번째. 러시아 내전과 스페인 내전, 중국 내전 가운데 두 개를 골라서 외세 개입의 인과관계와 영향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서술하라. 에잇. 네. 문제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비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영어 교육도시라든가 국제학교에서는 이걸 영어로 지금 구술을 하고 영어로 이렇게 쓰는 그렇겠죠. 거. 예. 네.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한글로 나오고 바꾸겠다, 우리가 이제 한글로. 국어로 나오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좀 굉장히 사실 수준 자체는 좀 높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어느 정도 풀리신 것 같고 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대학 입시 관련된 거예요. 예. 제 큰아이가 고3입니다. 머리 복잡해요. 지금 제가 다 힘든데. 네.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지금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이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학교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꿈이 진짜 우리 아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거든요.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도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 질문. 아이비 교육 과정이 오히려 대학 입시에 불리하진 않을 건가 하영 걱정됨수다. 그 자료를 보니까 12개 정도 대학교에서는 아이비 과정을 이수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 전형인가요? 수시 전형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어서 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학교 꼭 대입이 불리해지진 않을 거는 같긴 하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국내 서울의 주요 대학교 48% 정도, 또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 30%, 그리고 뭐 등등에 대해서는 수능에 그 점수 필요하지 않은 비율이 좀 있으니까 수능 점수가 받쳐지지 않아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어찌됐건 근데 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을 생각하는 분들은 만약에 대부분의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면 생각해 보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반도 안 되지 않느냐. 수능 최저점을 요구하는 곳이 워낙 그래도 아직은 꽤 있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고교 과정에서 그런 시스템이 변화하면 결국 대입 과정도 문호나 이런 것들이 예. 다양화되긴 할 거로 보이고 여기가 먼저 뭘 변하고 먼저 하는지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변하고 그거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 근데 될 그걸 수 왜 있다고 제주도에서 보이네요. 먼저 시작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선구자죠. 아까 이제 학부모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 지금 아이비 도입 학교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중학교 2학년이 그 학교를 진학해서 애들이 시험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그 시점에 지금 교육감님이 남아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학교에 아이비 시험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 제주도의 새로운 자사고가 될 겁니다. 새로운 특목고가 될 거고. 모든 판단은 대입에. 예. 그러니까 결과.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약간 비정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냉혹한 기준이에요. 이거는 진짜 냉혹한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흐지부지하면서 아이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게 없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학교가 읍면적 학교 결정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아이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그 학교만 예. 그 안에서도 원하는 학생만 아니요. 모두 해야 돼요. 모두 해야 돼요. 모두 그 학교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 전체가 그리고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 이 아이비의 어떤 장점 중에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상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우리 얘기도 계속 대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비를 실제 채택을 하고 있는 대학이 뭐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 지금 굉장히 사실상 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의 소수 전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주도에서 특정 그 시범 학교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의 엘리트 생존을 위한 굉장히 또 과도한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붙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되게 그동안 지켜봐왔던 어떤 양상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되거나 이 아이 자신의 진로가 바뀌어서 나는
여기에 입학을 하긴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져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과도화되는 건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대입 구조를 바꾸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 이렇게 고등교육만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환경적으로 지금 맞는 그런 그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교육과정 계속 매해 바뀌어도 적응합니다. 네, 주어지는 대로 적응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뭐 코피 흘리면서 하는데 물어야 될지, 중요한 써야 건 될지. 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몫인 거예요. 엄마들은 이것이 궁금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 방식이 완전히 바뀐 데는 흠신 뒤에 우리 선생님들 콜콜이 잘 준비해질 건가 말씀. 해줄 건가 마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100% 주도하는 그 토론식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량의 수업의 질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는 방식이라면 표준화된 교과서가 있고 그에 따른 그 어떤 수업 방식이 있고 그에 따른 성과 평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매뉴얼이 없잖아요. 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교사 한 명의 역량에 완전 수업 클래스의 분위기가 완전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목별로 한 두 분씩 지금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비 그 본부와 관련한 이제 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보는 교육이에요. 컴퓨터로 보는 교육과 그리고 이제 교육청 자체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과정이 몇 달짜리도 아니고 3, 4일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아무리 물론 그 굉장히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임용고시를 합격하신 이제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과연 3, 4일 교육받고 이게 아이비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들고 어쨌든 이거는 좀 실제로 좀 적용이 돼 봐야 이게 어떻게 좀 뭔가 그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반론. 예.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사의 그 수준이요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도입이 이게 좀 약간 이질적이라서 바로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충분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수준과 자질을 갖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질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보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찬반 논란이 지금 이렇게 극심하다는 것은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걸 반증한다는 거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교육청에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은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영 씨. 네, 저는 교육 혁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 혁신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로 아이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이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인 것처럼 교육청에서 강행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에게 이 대안도 있고 이 대안도 있고 이 대안도 있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을 교육청에서 좀 밟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를 주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아이비 얘기를 하게 된 게 사실 이때 보면 이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이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저는 이제 암기, 주입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잘못된 가치 평가가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교육의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때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러면 평가를 개선시키고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들은 이 중앙이 안 바뀌니 각 시도에서 시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시도가 아이비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알려낼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계기가 정부와 국회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이 기회에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인 교육의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그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패러다임 자체를
대해 약간의 충격의 그 돌을 하나 딱 던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연못에다가 하나 던져서 그게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 패러다임의 그런 변화를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한동안 좀 밋밋하게 끝냈어요. 송키도 많이 안 켰고.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해볼까 하는데 송키는 아니고 5글자 총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 교육 그러면 뭐 도입 데코가 뭐 이런 식으로. 자, 5글자 총평 먼저 박주희 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자 총평이 아니라 아이비 도입으로 오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네. 이게 아이비 교육의 목적이에요. 오랜만에. 네. 먼저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이론적으로 적용한다고 비,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도, 도로 되돌아가지만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입. 입시 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박수 치네. 시험 과목을 오행시로 해도 뭐, 창의력도 좀 알 수가 있고 괜찮을 것 신나게 같습니다. 접근했습니다. 예, 5글자 총평 계속해서 구자원 씨. 저는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응축된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글자로 표현하자면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안 여쭤봐도 그냥 바로 일단 해보자. 좋습니다. 고은영 씨. 저는 같이 책임져.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과정에 결국엔 수혜자 혹은 이 정책 효과를 안아서 평생을 살아갈 그 세대는 지금의 중2 이 친구들부터이죠. 그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과정을 도민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국가도 제주에서 지금 아이비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대학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발걸음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재일 씨. 제 것만 좀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 영문으로 할게요. KKSSM. 뭘까요? KKSSM. 마지막에 일을 하게 만드세요. 진짜 아이비 교육, 아이비 과목 문제 같아요. 그런 거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K. 까라면 다음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K, 까고 S, 시키면 S, 시키는 것이 N. no 교육이 아닙니다. 전혀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치했습니다. 참. 연명력이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한없이 꼼꼼하고 세심해져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예. 박성필 선생님 잘 지내세요? 엄청 큰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돼 계시던데 제가 조만간 어떻게든 연락 드릴게요. 같이 맛있는 식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등학교 3년도 모자라서 대학교까지 날 따라왔던 휴나. 예. 지금 돌아보면 네가 나의 선생이었던 것 같아. 스승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너의 인생 앞날에 좋은 일이 항상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다음에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자. 안녕.